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공서영입니다. 오늘은 더 플랜 성형외과와 함께 안면거상 수술 후 꼭 알아두셔야 할 수술 후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면거상은 단순히 피부만 남기는 수술이 아니라 얼굴 속 깊은 구조까지 박리가 이루어지는 수술인 만큼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와 회복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안면거상 후 실제 회복 과정과 수술 후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은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준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평소처럼 조금 딱딱하거나 또 지식 전달에만 집중을 하셔야 하셔서 너무 진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색다르게 제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원장님을 믿고 수술 받으신 분들이라면 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가볍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면거상이란 수술은 처진 얼굴 피부와 그 안쪽의 근막, 즉 스마스층을 함께 올려주는 수술인데요. 겉만 살짝 당기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 깊은 구조물까지 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리프팅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무너졌던 얼굴선도 훨씬 또렷하게 살아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술 범위가 넓다 보니 수술 직후의 회복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떼어낸 조직이 바닥에 단단하게 붙는 과정인 회복기에 조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거나 흉터가 도드라지는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면거상은 초반 관리가 결과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수술 직후에는 얼굴 전체적으로 부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거울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부었지? 광대도 좀 튀어나와 보이고 목 아래도 불룩한데 이러다 그대로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 부기는 수분이 몰리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인데요. 보통 수술 다음 날이나 이틀째까지는 생각보다 부기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피주머니를 통해 수분이 빠지면서 얼굴이 살짝 샤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주머니를 제거하는 2일차부터 본격적으로 붓기 시작하고 3일에서 5일째가 붓기가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붓기가 빠지고 얼굴 라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수술 티가 덜 나려면 최소 3, 4주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지기란 어렵습니다. 또 회복 과정 중에는 얼굴이 약간 비대칭처럼 보이거나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불룩해 보이거나 혹은 턱 밑이 단단하거나 살짝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부분들까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얇은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붓기가 빨리 빠지는 편이지만 피부가 조금 두껍거나 단단한 남성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흉터가 많이 남지 않을까요? 머리 묶으면 티가 나지 않을까요? 사실 안면거상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걱정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면거상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집니다. 절개선은 귀 앞에서 시작해 이주, 귓볼을 따라 귀 뒤쪽, 그리고 머리 안쪽으로 이어지는 형태인데요. 귀 연골의 곡면과 구레나루 라인을 따라 절개선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머리를 묶거나 귀를 드러내도 흉터를 알아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수술 직후에는 절개 부위가 살짝 붉거나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색도 옅어지면서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보통은 붉은기가 빠지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흰 선으로 바뀌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흉터 회복 초기에는 흉터 부위를 손으로 자극하거나 강하게 세안하거나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는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흉터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시는 분들께는 병원에서 준비해드린 퇴원 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키트 안에는 마스크 행거, 아이스팩, 약, 그리고 안내문 등까지 회복에 꼭 필요한 구성품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몇 가지 아이템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얼굴에 페이셜 밴드를 감고 퇴원하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반 마스크를 귀에 걸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 걸이라는 도구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스크 한쪽 끈을 행거에 있는 고리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한쪽을 먼저 고정한 뒤 얼굴 앞에 마스크를 가져와 반대쪽 끈도 행거에 걸면 귀에 걸지 않고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스크 거리는 수술 후 최소 한 달간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끈이 귀를 자극하거나 귀에 강하게 걸리는 경우 귓불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고 간단한 도구지만 이 마스크 거리는 수술 부위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팩입니다. 이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집에 돌아가신 후에는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 부위의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바로 닿으면 동상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은 눈가 위쪽에 올려서 위아래로 냉기를 받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얼굴 전체를 덮거나 장시간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위해서 절대 따뜻한 찜질이나 열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스팩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차게 그리고 짧게, 이게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면 자세입니다. 수술 후에는 반드시 상체를 세운 자세로 주무셔야 합니다. 눕지 않고 베개를 여러 개 겹쳐서 상체를 살짝 올린 채로 주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얼굴 부기가 빨리 빠지고 얼굴의 팽창에 따른 불편감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최소 2주 정도는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하고요. 이 수면 자세 하나로도 회복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무거운 움직임이나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수술 후 2주 정도는 기침, 재채기, 구토, 변비처럼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행동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여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모든 행동은 천천히 해주셔야 하며 세안이나 샴푸하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도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팔 주사 부위는 꼭 주의해 주세요. 수술 직후에는 팔에 주사 라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날이나 병원에 방문하실 때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 통증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팔에 계속 유지해 놓는데요. 수액이나 주사 치료를 위한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는 절대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페이셜 밴드는 절대 스스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밴드는 수술 부위에 드레싱이 붙어 있도록 거즈 등을 잡아주고 상처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푸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 페이셜 밴드는 치료 시에 꽉 조이지 않고 일부러 설렁설렁 감아두게 되는데요. 부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 밴드를 꽉 조여준다면 되려 얼굴의 순환이 떨어지고 정수리에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 가셔서 이 밴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착용하실 때는 반드시 가볍게만 조여주셔야 합니다. 이 페이셜 밴드를 일주일 정도만 잘 유지하시면 그 이후에는 푸실 수 있고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착용하셔도 됩니다. 다섯째, 식사는 부드럽고 자극 없는 음식으로. 수술 후 3일 정도는 죽이나 스프처럼 부드럽고 짜지 않은 음식 위주로 드시고 3일 이후에는 천천히 정상 식사로 돌아오되 오징어처럼 질기거나 땅콩처럼 딱딱하거나
라면같이 자극적인 음식은 붓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호박이나 미역, 다시마, 콩류처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붓기나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흡연과 음주는 한 달간 금지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회복을 늦추고 염증이나 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 역시 부종과 출혈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담배와 술 모두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도 수술 후 2주 동안은 잠시 중단해 주시고 복용 중인 약물을 언제 다시 복용을 시작할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안, 샤워, 염색은 시기별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안이나 샤워는 수술 후 일주일 뒤부터 가능하지만 세안의 경우 최대한 부드럽게 할 것을 당부드리고 샤워의 경우도 너무 뜨겁거나 혹은 너무 차거나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등의 행동은 금하셔야 합니다. 염색이나 파마는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회복되지 않은 피부에 화학 자극을 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얼굴은 항상 정면 유지. 좌우로 고개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 아래로 숙이는 동작,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은 혈압을 올리고 수술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목을 좌우로 크게 스트레칭을 반복하게 되면 리프팅된 조직이 늘어나 수술의 결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 수술 후 3달 정도는 반드시 네카라를 착용하셔야 하고 요가와 같은 동작은 3달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 말을 많이 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최대한 느리게 조용하게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자외선 차단은 더욱 철저히. 수술 절개 라인은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워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도포해 주셔야 합니다. 열째, 추가 관리나 시술은 반드시 병원 지시 하에. 일부 환자분들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LED 마스크나 홈케어 고주파나 경락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 직후 조직은 매우 예민한 상태이고 형태의 자극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이 지난 후에 작은 강도로 시작하실 수 있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집도의의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 3일차부터는 고압산소 치료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는 100% 산소를 정상보다 2배에서 5배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환자분들이 고농도의 산소로 호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조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술 부위의 회복 속도를 75% 정도 증가시키게 되고 수술 부위의 붓기나 멍,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순환이 저하되어 피부 괴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고압산소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응급치료의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회복이 느린 편인 분들이나 멍이 잘 드는 분들께는 고압산소 치료가 회복 과정에서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마다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안면거상 수술 시 반드시 피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주머니를 차는 건 수술 중에 출혈이 많아서 그런 거다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주머니는 수술 중에 출혈이 아니라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미세한 혈액과 체액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안면거상을 아무리 정교하게 진행했다고 해도 넓게 박리된 단면에서는 체액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주머니를 통해 이틀 정도 남아있는 혈액과 체액을 배출해주면 멍과 붓기가 훨씬 빠르게 가라앉고 회복 속도도 확실히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이 쌓여서 노하우처럼 만들어진 예시들이니까요. 환자분들께서도 꼭 주의하셔서 안전하고 빠른 회복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은 원장님 손에서 끝나지만 회복은 여러분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불편함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그 시간조차도 내 얼굴이 예쁘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회복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내용을 전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조심조심했던 제 스스로 회복기가 다시 떠올라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그만큼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더플랜 성형외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공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